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디아십니다. 오늘은 한성이 아주 따끈따끈한 핫한 제품이죠. TFX 245 제품 최종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본 거 또 보는 거 같죠? 예, 다시 리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 영상 리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 영상을 다시 싹 다 찍을 거예요. 네, 네. 뭐 제가 테스트하다가 뭐 잘못한 부분이긴 한데, 이건 한성이 좀 친절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제가 좀 그 부분 먼저 찍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번 테스트 결과에서 벤치마크 돌려봤는데 멀티코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한성 컴퓨터에 컨트롤 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컨트롤 센터에 있는데 여기서 저는 시스템 모니터에 고성능 모드만 보고 설정을 해놓고 벤치마크를 돌렸어요. 고성능으로 하면 되니까 풀성능 다 나오겠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전원 설정으로 가서 게이밍 모드까지 활성화를 해줘야 돼요. 네. 저는 이 오피스 모드로 설정이 돼 있는 채 테스트를 다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멀티코어 성능이 안 나온 겁니다. 미안해요, 한성.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솔직히 이 상태로 있으면은 게이밍 모드인지 오피스 모드인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얘가 좀 웃긴 게, 만약에 윈도우를 탑재 안 한 제품을 사서 얘를 컨트롤 센터를 안 깔면, 설치를 안 하면, 네, 오피스 모드로 디포트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성능이 안 나와요. 무조건 컨트롤 센터를 설치하시고, 거기서 게이밍 모드로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네, 풀 성능이 발휘됩니다. 그런 좀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좀, 잘 좀 설명 좀 해주지. 네. 저도 이렇게 영상 올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알아갖고 이제 재빨리 내리고 이렇게 정정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 성능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컨트롤 센터에서 게이밍 모드를 무조건 활성화 해주시고 여기 저장까지 해주시다. 그리고 해당 컨트롤 센터는 여기 닫고서라도 이쪽 우측 하단에 트레이에 항상 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 만약 이거 해서 종료하죠? 그러면은 오피스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시 풀성능 안 나와요. 컨트롤 센터 필히 설치하시고 그리고 게이밍 모드도 필히 세팅을 해주셔야지 풀성능이 나온다.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네, 테스트 싹 다 다시 돌렸어요. 네, 테스트 싹 다 다시 돌렸습니다. 성능 리뷰 그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성능 리뷰 한번 돌려봤고요. 우선은 벤치마킹 점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벤치마크 돌렸고요. 유저 벤치마크 CPU, GPU 성능 볼 수 있도록 할게요. CPU 같은 경우는 88.4% 엄청 많이 올랐죠. 네. 동일 CPU i5 8265U 제품군에서는 상위 99%. 네. 잘했어요, 한성. 그래서 엄청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CPU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CPU 같은 경우도 MX250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19.2%. 그러니까 뭐 이게 MX 제품 계열이 뭐 노트북 좀 저전력 외장 그래픽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동종 모델로 봤을 때는 상위 74%에 있어서 뭐 쓸만한 성능의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버워치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벤치마크 돌려봤고요. 추가적으로 긱벤치도 13,000점까지 나와요, 멀티코어가.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컨트롤 센터만 잘 활성화시키면은 풀성능 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열 소음 테스트 결과 볼게요. 당연히 오피스 모드에서 게이밍 모드 넘어가 보니까 발열과 소음이 좀 생깁니다. 발열 같은 경우는 우선 83도에서 85도 정도 찍어주고요. 이 온도대에서는 1.8GHz 정도 클럭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음 같은 경우는 37dB에서 51dB 정도 나와서 이게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에서 소음이 좀 꽤나 발생하는 편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수준은 아니지만 뭔가 도서관에서 빡세게 돌리면 뭔가 이렇게 주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정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게이밍 테스트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롤 프로 상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50프레임에서 130프레임 정도 나와요. 이게 중간중간 프레임 드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게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더 원활한 게임을 원하신다면 옵션 타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70프레임에서 90프레임을 꾸준하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중간 옵션에서. 그래서 충분히 오버워치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성능의 제품으로 성능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그 같은 경우도 저번 대비 좀 프레임이 올랐어요. 40에서 5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네, 네. 최하옵에서.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 솔직히 추천드리긴 어려워요. 네, 총알바지밖에 안 될 겁니다. 네. 시야도 멀리 안 보일 거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 FPS는 이게 동체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정도까지만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게임 플레이는, 그러니까 배그 플레이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자, 그리고 sRGB는 네, 아시다시피 100% 지원하고 있고요. 이쁜 모니터, 그리고 배터리 성능 테스트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나왔던 7시간 50분 정도를 충분히 뽑아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성능 괜찮죠? 네. 게이밍 모드만 잘 해놓으면 성능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최종 리뷰 장점, 단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장점, 했던 얘기 또 하려니까. 네, 장점, 무게입니다. 1.08kg 무게에 해당 제품, 나름 MX250 외장 그래픽도 있어서 게임도 적당히 돌리는 이 제품, 가벼운 제품, 파워 아답터 200g 정도 해서 합쳐봤자 1.3kg 밖에 안 되는 그런 제품. 네, 좋죠.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여성분들도 접어가지고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 나름 괜찮으실 거예요. 네, 그램과 비슷한 무게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 배터리예요. 배터리 거의 8시간 찍어주죠. 유튜브 최대 밝기로 8시간 찍습니다. 정말 수업을 미친 듯이 많이 듣는 대학생이 아니라면 하루 원데이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단 빡센 작업하면 배터리 성능은 많이 줄어드는 건 아시죠? 네, 배터리 타임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 사용 패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배터리 성능 좋은 편이다. 그 부분이 장점. 두 번째, 자, 가성비 부분입니다. 가성비 i5 8265U 장착하고 MX250 장착하고 무게가 1.08kg인 제품이 80만원 초중반대다. 게다가 지금은 램 업그레이드 이벤트 중입니다. 램도 공짜로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네. 그러면 가성비 좋은 거죠. SSD는 기본 500기가 박혀있고. 그래서 그 다음 장점이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이 되게 좋아요. SSD 500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램도 기본 8기가, 이벤트에서 16기가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건 없다. 그래서 기본 옵션이 되게 잘 들어가 있고, 가성비도 좋다. 마지막으로 확장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트 구성 나름 괜찮고요. 얇지만 유선 포트 들어가 있고, SSD도 그 안에 하나 더 낄 수 있는 M.2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슬림하고 가볍지만 나름 확장성도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 칭찬받아 마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점. 첫 번째 단점. 컨트롤 센터. 네. 제가 받은 제품이 시연 제품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컨트롤 센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컨트롤 센터에서 게이밍 모드를 해야지 풀 성능이 나온다라는 공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디폴트 값 자체가 오피스 모드로 좀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용자들이 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네. 완성. 네. 자, 두 번째 단점. 키보드 부분이에요. 키보드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번호, 그 화살표가 위아래가 좀 작게 되어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키보드가 약간 키감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못 치겠어는 아닌데, 좋진 않아요. 이게 뭔가 눌리는 감이, 뭔가, 2% 부족, 3.5% 정도 부족한 그런 키감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핑하는 데는 불편하진 않지만, 네. 솔직히 너무 좋아갖고, 단점 뽑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이건 단점이 아니죠. 솔직히. USB PD 지원했으면 정말 대박 났을 텐데, 이거를 지원 안 했다는 게 참, 심적으로 안타깝다라는 게 제 마지막 단점일 것 같습니다. 네. PD 지원했으면 진짜 이거는 그냥 끝판왕인데, 끝판왕. 네. 그 부분이 안타까웠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을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리냐? 대학생분들 얼른 질르세요. 네, 대학생분들 나 노트북 필요하다, 노트북 사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 제품 충분히 좋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지르세요. 네, 장담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네. 대학생들 초강추.
다시 말하면, 예, 이벤트 중이니까 램 업그레이드 이벤트 중이니까 살려면 빨리 사세요. 네. 아니, 난 왜 한성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해주는 건지.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한성 컴퓨터의 핫한 언더케이지 TFX 245 제품 최종 리뷰 해봤고요. 해당 제품 혹은 영상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하셨습니다. 그럼 뿅!